안녕하세요. 채널 이름이 이런저런 취미생활인데 그동안 진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맨날 브이로그나 뭐 좀 다른 거 올려서 이번에는 진짜 제 취미 중 하나인 커피 내리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커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술을 원래 좀 못해서 술보다는 커피를 자연스럽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까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술을 다들 막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카페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16년도에 친구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가 그 엔트러사이트 합정점이었거든요. 그 합정점은 원래 공장이었던 건물을 카페로 사용해서 공장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컨셉의 카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 파사드나 내부 구성이나 인더스트리얼 감성으로 꾸며놓은 데가 흔하기도 하고 좀 유행이 지나간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의 인테리어여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하리오 드리퍼를 빨간색으로 쫙 깔아두고 다 보이는 장소에서 브루잉을 하고 있는데 커피에 호감이 있었던 상태로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핸드드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집에서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뒤로는 진짜 서울에 있는 로스터리 카페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만든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다운받아 놓고 그걸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원두도 구입을 하고 네이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정보도 얻어보고 또 어떤 추출법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 동네 카페에서 하는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핸드드립 강좌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좌 같은 것도 참여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특히 저는 원두를 사서 모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원두 한 봉을 다 마시고 나면은 그거를 쫙 펴서 스캔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7년도, 18년도부터 원두를 마셨던 거를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보니까 한 53개 정도 스캔을 해뒀던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어두워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 조명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재미로도 계속 커피를 내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원두를 스캔하는 그런 재미로. 그래서 뭐 그렇게 한 50가지가 넘는 종류의 원두를 내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커피를 내릴 때 그러니까 뭐 상업적으로 할 때 말고요. 집에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마실 때 어디까지 이 커피를 가지고 깊게 들어갈 건가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데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정량으로 다 맞춰서 하고 그러신 분들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수치를 맞춰가지고 내리면 될 거고 그런 것보다 조금 편리하게 내리고 싶다면은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에서는 물론 생산지에서 높은 품질의 원두를 생산한 농장과 또 그 생두를 로스팅해준 로스터의 노고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브루잉을 하는 사람도 끝까지 신경을 쓰면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까지 그렇게 모든 요소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커피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린다는 것도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마음 내키는 곳까지만 움직여야지 내키지도 않는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이걸 취미로 갖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차피 취미고 내가 남들한테 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더 편하게 내리자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략하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편하게 내려도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다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그런 거는 다행이죠. 집에서 커피를 편하게 마시는 방법은 뭐 믹스 커피부터 캡슐 커피 그리고 커피 메이커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짧은 견해로 생각하기에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재미있게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선 클레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드리퍼도 몇 가지 사용해 봤는데 경험상 저는 이게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클레버는 그 편한 브루잉 방식과 누가 내리든지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추출구 주변부가 눌려야지만 이렇게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눌리는 소리인데 눌려야지만 커피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두면은 그냥 프렌치 프레스처럼 침출식으로 원두에 물이 골고루 닿아서 균형 잡힌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커피 필터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추출도 가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클레버는 분쇄된 원두를 미리 넣고
미리 이제 계량해둔 물을 넣어주면은 추출 과정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다른 방식과는 다르게 편하게 추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원두를 미리 갈아놨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 핸드밀 안에 세라믹으로 된 버가 깨져가지고 분쇄도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찾고 있긴 한데 아직 핸드밀이 정상이 아니라서 분쇄도가 좋지 않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실 커피는 그 프리츠에서 주문한 에르바스 비아 사르치라는 원두고요. 허니 프로세싱으로 처리된 원두입니다. 패키지가 진짜 프리츠는 언제 봐도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 노트까지 같이 보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라멜이랑 오렌지 그리고 촉감이 좋은 커피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신기한 게 이 테이스팅 노트를 보고 이걸 마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맛이 똑같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이거를 보지 않은 상태로 먹고 이거 작성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저는 사실 이걸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먹었거든요. 거의 다 먹어서 진짜 이런 맛이 나긴 나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버 안에 이렇게 필터를 넣어주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필터를 적셔줍니다. 이 과정을 린싱이라고 하는데 브루잉 할 때 종이 필터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향 같은 거를 날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다른 드리퍼를 사용할 때는 그냥 린싱을 딱히 하진 않거든요.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향이 커피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버 추출 시에는 린싱을 보통 하는 편입니다. 눌러서 린싱으로 한 거를 물을 빼주고 이제 준비된 원두 20g을 넣어준 다음에 팽팽하게 다져주고 물 250g을 넣고 타이머 2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 30초 정도 가만히 놔둔 뒤에 이런 집에 있는 작은 스푼으로 위아래를 좀 섞어주면 되거든요. 저어줄 때는 필터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담을 컵을 꺼내서 미리 좀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컵이 좀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커피 맛에도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리 커피를 좀 데펴주면 훨씬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이 지나면은 서버 위에 클레버를 이렇게 올려두면 내려보내면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버에 내려지는 커피를 또 보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여기 서버에 있던 커피를 컵으로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스터가 있으면은 코스터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거는 참 준혁이가 선물해 준 건데 이제 처음 써보네. 이 테이스팅 노트 보시면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카라멜이랑 오렌지 그리고 좀 촉감이 좋은 커피. 정말 이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서 마시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가 느껴지고,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정말 카라멜 향이 엄청 강하게 나거든요. 보통 이렇게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원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원두를 바로 먹기 직전에 분쇄해서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마시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이나 맛 같은 거를 미리 손실 없이 마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스타벅스 같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어떤 동네에 있는 카페까지 가격대에 맞는 적당한 원두를 가져와서 괜찮은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서 내어주지만, 집에서처럼 바로 직전에 분쇄한 신선한 원두를 마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향이나 맛 부분에서는 핸드드립을 넘어서기에는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내리는 커피는 일단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원두나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마신다면 카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테리어나 어떤 직원의 응대도 그렇고 커피에 대한 전문성, 카페에 대한 모든 부분에 동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작게나마 컵이나 어떤 이렇게 커피를 담는 도구
그리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쁜 코스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두면은 커피를 내리는 행위 자체에 뭔가 가치를 둔다는 느낌을 줘서 좀 더 커피가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취미에 비해서. 이거 뭐 7,000원 뭐 이렇게 하고, 클레버도 되게 저렴해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사소한 걸로 좀 갖춰서 하면 가치를 둔다는 느낌이 커피를 좀 더 맛있게 해주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커피를 마실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시는 겁니다. 커피에서 말하는 그 플레이버라는 거에는 향과 맛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감각보다는 코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또 목으로 넘기면서 다시 숨을 내뱉어주는 건데, 이렇게 뭔가 커피랑 이렇게 들숨이랑 날숨이 만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입에 더 맴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막 카페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ABC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를 까먹고 이 커피를 딱 마시면 보통은 어떤 커피든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어른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커피를 이렇게 줄 때 가끔 쓰는 방법인데, ABC 초콜릿이 딱 좋아요. 이건 좀 약간 치트키인데 뭐 방법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제가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되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마신 원두는 프리츠의 싱글 오리진이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번 정도밖에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을 대비한 친척들에게 내려줄 커피를 또 사러 나갔다 와야 되고, 코로나 전에는 카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원두도 다양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카페에 가기가.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원두 사는 재미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원래 저는 진짜 그 카페를 딱 가서 그 카페 인테리어랑 그 이런 원두의 봉투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보고 그런 게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무슨 작품 보는 건 느낌도 들고.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밖에 살 수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혹시 뭐 괜찮은 카페에서 괜찮은 원두를 발견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거기 가서 꼭 한번 사서 리뷰라도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커피 영상을 계속 찍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 한번 커피 도구 산 것도 찍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커피 내리는 영상 같은 거를 올려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커피 내리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